서울 구로의 한 콜센터에서 이어진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릅니다.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면서 제2의 신천지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 김정기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콜센터와 관련된 확진자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앞서 보도도 해드렸지만 해당 콜센터 직원이 아닌 사람들도 2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혹시 지금은 양성이 나오지 않았다 해도 같은 건물에 출근했던 사람의 경우 잠복기 상태에 있을 가능성 얼마나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 이게 3월 달에 확진자가 나왔지만 2월 달부터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었던 직원들이 있었다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오랫동안 이 감염의 어떤 현상들이 진행됐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00여 명이 지금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됐을 걸로 추정을 하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잠복기가 있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는 2주지만 그거보다도 더 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잠복기에 의해서 현재는 음성이더라도 향후에 양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오피스텔 거주자들은 전부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일단 안심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일반적으로 지금 해당 건물의 동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되지만 대개는 이제 거주자와 상업적인 그런 입주자의 어떤 동선이 약간 구분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예.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오피스텔 거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 직원들이나 거기 사무실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염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까 반드시 음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 확진자 발생자 가능성 크다고 보시는데요. 자, 특히 우려되는 점이 이 확진자들이 대부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만큼 시민들의 불안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마스크를 쓴다고 해도 혹시 감염될 우려가 있을까요? 물론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안 쓴 것보다는 감염의 우려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쓰고 있는 심지어 KF99, 94 마스크조차도 이게 100% 보호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제한되어 있는 보호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마스크를 써도 감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그 이유가 버스나 지하철 손잡이 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일까요? 손잡이를 통한 감염일 수도 있지만 예. 이 정확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안면과 밀착이 안 된 경우에는 그 비말이 그 사이로 해서 침투할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손잡이와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랑 지금 가장 유사하다라고 보고 있는 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예. 과거에 WHO의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변 환경에서 최대 3일까지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의 손잡이와 같은 이런 거를 비생체 매개 접촉이라고 하는데 이런 비생체 매개 접촉에 의해서 전파도 가능합니다. 네. 자, 현재로서는 감염 경로를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또 역학조사도 어려운 상황이라서 더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자,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지금 구로 콜센터와 같은 이런 정도의 집단 감염 규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건당국에서 일정 부분 감당이 가능한 규모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밀한 역학조사를 통해서 향후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만약에 이제 대구나 경북과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건당국의 어떤 방역능 밖에 존재하는 그런 대규모 확산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하고는 또 별개로 해서 방역 조치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 신천지나 뭐 요양원 등에 더더욱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이와 같은 밀집 사업장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배포하겠다고 밝혔는데 콜센터나 PC방 같은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떤 지침이 담겨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실제로 이런 지금 대표적으로 뭐 PC방이라든가 동전 노래방이라든가 이번 뭐 콜센터 뭐 구리 콜센터도 그렇고 대구 콜센터도 그렇고 이런 집단 감염이 그러니까 이런 장소를 우리가 고위험 사업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출입자에 대한 방역하고 그리고 출입자에 대한 어떤 호흡기 증상 유무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호흡기 증상이 본인이 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되면 아니면 실제로 뭐 체온이나 이런 걸 쟀을 때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을 엄격히 통제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주기적으로 하루에도 수차례 시설에 대한 어떤 환기나 아니면 소독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이른바 N차 감염이라고 하죠. 접촉자들이 또 다른 감염원이 되고 있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감염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우리 보건당국에서 감당이 가능한 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세밀한 역학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염원이 누구고 이분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여기에 접촉한 사람들을 파악을 해서 향후에 있을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전파 경로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다만 보건당국의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이른바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하게 감염자를 빨리 찾아내는 방법, 이런 투트랙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선별진료소나 마스크 구매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럴 때 교차 감염의 우려는 없을까요? 물론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여러 명이 쭉 줄을 서는 그런 행위에 의해서 교차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실상 2m 정도 간격을 유지해서 이렇게 줄을 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줄을 서는 게 이제 실내보다는 실외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외의 경우에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했을 경우에는 앞사람과 뒷사람 모두요. 네. 이런 경우에는 2m까지는 다소 어렵고 한 1m 내외로 해서 좀 거리를 두는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떤 교차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1m 내외의 간격은 두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과 함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일상화 꼭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